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커런트 소스를 구현하는 게 좋다. 왜? R아웃이 크니까. R아웃이 크다는 건 뭐다? 내가 여기가 출력 전압인데 이게 이제 다른 디바이스랑 연결될 건데 여기 노드 전압은 그 외부에 내가 커런트를 흘려줄 그 노드에 맡겨야지, 그 서킷에 맡겨야지. 내가 이게 바뀐다고 해서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항상 똑같은 전류를 흘려주는 게 커런트 소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기 VA가 바뀌면서 내가 커런트 소스가 전류가 바뀐다면 그건 커런트 소스의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좋은 거는 내가 VA를 바꾸면 IA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은 VA가 있으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 IT 혹은 IS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전류의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결국 대변하는 게 R아웃이었기 때문에 R아웃으로 말하자면 R아웃이 컸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 해서 출발해서 우리가 R아웃을 크게 설계해서 오른쪽과 같은 서킷을 얻어갖고 진짜 몇 배나 뻥튀기 시켰었잖아요. 자, 근데 스몰 시그널에서만 보지 말고 라지 시그널에서 실제로 VA가 바뀌어서 ID가 왜 별로 안 바뀌는지, 왼쪽 대비 오른쪽 서킷에서 왜 VA의 변화에 따른 커런트 변화가 없는지 한번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 볼게요. 네, 실제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안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제가 앞에서도 잠깐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VA가 증가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VA가 증가해? 그럼 이 모스펫 M1에서는 나 VDS가 증가해. 그쵸? M1에서는 VDS가 증가하는 거니까 내가 커런트가 이런 IB 캐릭터리스틱이 있어. 2분의 1 COX L분의 W, VGS-VTH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뿅 뭐였어? 1 더하기 람다 VDS가 있어서 요 텀 때문에 내가 증가한다면 이게 증가하니까 커런트가 바뀌어. 커런트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게 있었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야, VA 증가해. VA가 증가하면 너 M2 있잖아. 너도 똑같이 이거 증가해서 I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일로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은 야, ID2 그렇게 바로 증가 안 해. 왜 증가 안 해? 왜 증가 안 하냐면 내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어서 여기 VX가 증가해. 자, VA가 증가하면 뭐도 증가한다고? VX가 증가해. 자, VX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VB2 즉 VGS2가 감소해요. 야, 여러분, VX가 내가 VA를 증가했더니 여기 VDS가 증가하는 건 똑같지만 오른쪽에서는 여기 VDS 증가하는 건 똑같지만 뭐예요? 얘가 팍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ID가 이거 증가만 있을 때 왼쪽과 같이 이거 증거만 있을 때 대비 VA가 증가했을 때 VDS는 증가하지만 VGS가 감소하는 거는 ID가 그만큼 증가하는 양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증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VGS는 어때요? VDS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ID를 결정하죠. 그쵸? 그래서 VDS는 별로 안 변해요. 예. I가 그렇게 크게 안 변하는데 VGS가 변하는 건 어이구 놀래라고 깜짝하고 IDS가 확 변하기 때문에 요 VGS가 감소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서 그게 어떤 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R아웃에서 왼쪽과 같이 R아웃이 있죠? 이럴 때는 R아웃이 얼마였어? 그냥 RO1이었다면 여기는 제가 이거 M2라고 하고 M1이라고 하면 RO1이 그냥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밑에서 RO1이 그냥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뻥튀기를 하라면 그냥 RO1이 아니고 1 더하기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했었죠? 지우개. 네. 1 더하기 GM RO 그것만큼 RO2를 뻥튀기해서 해.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RO2는 여기 있는 GM2 RO1 요만큼이 뻥튀기 돼서 들어가. 예. 요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뻥튀기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R아웃을 크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도 봤었고 라지 시그널에서 보다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회로석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9.6 보시면 이거 회로 만들다가 사실 에러가 많이 나는데요. 그 중에 에러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내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가 연결돼서 저항이 이렇게 잡히는 이런 게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페라스틱 레지스터가 생겨가지고 자,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됐어.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요거랑 요거를 나름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커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완전히 디스커넥은 아니고 이거 두 개가 이제 좀 커플링이 덜 되도록 원래는 이게 그냥 뭐 대비? 요거 하나 있을 때 대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쌓는다는 개념은 이 노드가 바로 여기 A 노드랑 연결되지 않고 A 노드를 한번 거쳐서 트랜지스터 한번 거쳐서 가게 해서 내가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RP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분 직관적으로 어때요? 이게 A부터 여기 다이렉트한 패스가 생긴 거잖아요. 예, 다이렉트한 패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인 R아웃의 증가에는 분명히 안 좋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1 더하기 GM 자 볼게요. 어떻게 생겼었어요? 여기가 위에가 M1이죠. GM 자 그래서 여기 RO2는 그냥 더해지고요. GM1 RO2의 한 거에다가 RO1은 이렇게 뻥튀기 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RO1 대비 RO1 말고 뭐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RO1이 아니고 여러분 RP는 RO1이랑 똑같이 옆에 패러럴하게 들어간 거죠.
왜요? R01이 뭔데? R01이 왜 있는 건데? R01은 VDS랑 M1에서 이 M1 VDS를 IDS1 요거를 이제 릴레이션 하는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패러럴하게 그 위치에 똑같이 RP가 들어간 거니까 요걸로 대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Rout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도 R51만 있을 때보다 R01 RP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이 작으면 얘만 거의 보이게 돼서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대체한 텀으로 여기 써주시면 여러분 그 정도는 직접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Rout 확보했는데 이거를 앰프에다 쓸 수는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앰프 Rout이 큰 거는 기본적으로 앰프에서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아직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요 캐스코드 스테이지를 앰플리파이어에 쓸 수 있는 방안 없는지 쓰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고요. 캐스코드를 쓰지 않은 앰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Rout을 크게 하는 게 앰프에 결국 좋다는 게 결론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앰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VOut이 AV인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100% 다 안 들어가더라. 내가 여기 알고 있는 AV는 이게 없을 때, 넥스트 스테이지가 없을 때 구한 거지. 야, 임마, 요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된다? Rin, Rout, Rin 해서 뭐예요? 이쪽에서 구한 Rout이랑 이쪽에서 구한 Rin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볼티지 트랜스퍼 레이시오였죠. 자, 그러면 Rout은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은 Rout이 작은 거 아니야? 내가 요거 다시 일반적으로 서킷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서킷 2로 서킷 1의 시그널을 넘기는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려면 여기 Rout분의 Rin Rout 더하기 Rin분의 Rin 요만큼 레이시오만 전달이 돼서 실제로 Rout이 크면 잘 안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 팔로잉 스테이지 제가 요거를 이제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킷 1만 있을 때는 이렇게 시그널을 막 잘 내보내다가 서킷 2가 연결되는 순간 어때요? 확 이렇게 줄어요. 빨간색처럼 다시 보세요. 이렇게 확 잘 내보내는 게 서킷 2만 연결하면 확 죽어요. 왜? 그게 그 이유가 뭐예요? 왜예요? 자, 바로 뭐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안 하고 싶어 진짜. 요거죠. 요게 고려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Rout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볼티지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 말고 일단 커런트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수도 있지 않나? 야, 이 시점에서 이걸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커런트를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볼티지 말고. 앞에서 이렇게 볼티지 내보내는 거 말고 커런트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커런트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커런트 전달한다는 게 약간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하셨던 것처럼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서킷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서킷 1, 서킷 2 연결되면 내가 여기 전압 만들면 그 전압이 이렇게 들어갈 때 약간 서킷 2가 연결되면 좀 깎이고 그런 게 바로 볼티지가 전달되는 과정이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커런트는 대체 어떻게 전달하는 거냐면 제가 커런트를 내보내주면 서킷 1이 없을 때는 서킷 2가 이렇게 없을 때는 커런트가 일로 가요? 여기 끊어져 있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다가 서킷 2가 연결되면 그러면 이제 아예 아웃이 연결될 수 있는데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아웃이 뭐며 그쵸? 그때 아이아웃은 뭐며 그럼 서킷2가 연결하면은 아이아웃은 내가 생성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서킷 1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서킷2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서킷 1이 만드는 자기 자신의 아이아웃은 대체 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컨벤셔널하게 이렇게 서킷 1과 서킷 2를 연결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그야말로 이 그림 이 모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아웃풋을 커런트로 전달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킷 1 요 내부를 좀 같이 보면서 내부에 이런 게 있어서 아이아웃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서킷 1이. 그래서 왼쪽과 같이 만들고 있다가 연결이 되면 아이아웃이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모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아웃풋 시그널로 커런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웃풋 시그널로서 커런트를 전달하는 게 바로 이런 모양이다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항상 볼티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위와 같은 모양에 약간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지 얘는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보면 명확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어떤 회로가 아이 아웃을 만들어내는 거고 전달되지 않았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R이라는 어떤 저항에 이렇게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 아무리 복잡한 서킷이라도 이런 서킷으로 단순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노드가 두 개 삐쩍 나와 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킷 2라는 외부 서킷이 연결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아웃이 이렇게만 흔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도록 여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흐르도록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R, 자, 여기 R1, R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만들던 R5가 있어서 일로 전류를 만들다가 내가 R1으로 저쪽으로 전류를 100% 잘 전달하려면 R1이랑 R2랑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쉽게 예측하실 수 있죠. 뭐예요? R1은 굉장히 작아야 되고, 얘는 굉장히 커야 돼요. 굉장히 커야 돼요. 굉장히 커서 일로 흘러던 거를 내가 여기 작은 게, 여기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작은 게 확 연결되자마자 어때요? 신난다 하고 여기 흐르던 게 바로 일로 다 거의 다 100% 흐르면 좋은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노튼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꿀 수 있으니 얘는 노튼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생각했을 때 요 R5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Rout이거든요. 그쵸? 회로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 이렇게 연결된 거 얘 죽인다는 거 끊어놓고 내가 잰 게 여기 Rout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태분한 이퀴벌런트의 요 Rout이랑 정확하게 대응되는 요게 바로 Rout이에요. 그래서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전류를 만약에 전달하는 거라면 넥스트 스테이지로 전류를 전달하는 케이스라면 Rout이 작은 게 적은 거 맞네. Rout이 작은 게 좋은 거 맞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요 가운데 그림 요걸 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던 걸 이렇게 저쪽 넥스트 서킷으로 전달을 잘하려면 앞에 회로에서는 Rout이 작은 게 좋은 거 인정하시죠? 그쵸? 자, 그러면 커런트 아웃풋에서 Rout의 미닝은 이제 뭐냐면, 내가 Rout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넥스트 스테이지로 진짜 너무 틈만 나면 내가 뭐가 연결되기만 하면 밖에 내보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같은 거죠. Rout이 크면 클수록 내가 너 진짜 연결만 해줘. 내가 이거 커런트 다 줄게. 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 이 경우에는 Rout이 큰 게 좋네. Rout이 큰 게 좋네. 요거 인정.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는 약간 Rin 더하기 Rout분의 Rin 할 때는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거 Rout이 큰 게 무조건 좋네. Rout이 커갖고 너 빨리 가져가. 이게 좋네. 라고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볼티지 인풋, 커런트 아웃풋 요걸 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커런트를 아웃풋으로 만드는 회로 제가 지금 그거 모양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없는데요. 여러분 책에는 이 그림이 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커런트 아웃풋이 대체 뭐길래 저거를 넥스트 스테이지로 어떻게 연결하지 약간 이런 개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커런트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서킷이라면 AV 혹은 볼티지 게인에서 V인분의 Vout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Vin을 만들었을 때 Iout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바로 트랜지스터 레벨이 아닌 서킷 레벨에서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로 쓴 거죠. 우리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스몰 GM 있잖아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라지 GM을 갖다 써갖고 V인분의 Iout 이렇게 쓴 거고요. 그쵸? 그래서 걔는 언제 측정이 되냐면 Vout이 0일 때. 무슨 말이에요? 여기 AC 그라운드가 있을 때. AC 그라운드 있을 때 측정된 거가 Iout이다 라고 보셔도 되죠. 교수님 왜요? 이거 그냥 이렇게 안에가 항상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Iout을 제가 연결되기 전에 요 Iout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라운드 해갖고 요 Iout을 이렇게 100% 뺐을 때 그 Iout이 실제로 얘가 아무것도 연결 안 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Iout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측정했을 때 그걸 볼티지 게인 대비 여기서 커런트 아웃풋을 만드는 회로에서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하고 V인분의 Iout으로 정의해서 라지 GM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Iout은 언제 옵테인 되냐면 여기 AC 그라운드, 제가 아웃풋 노드를 AC 그라운드 했을 때만, 그럴 때만 이제 우리가 옵테인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Iout이 잘 전달되려면 넥스트 스테이지에 걸리는 Rin이 작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거의 그라운드에 가까우려면 이 Rin이 굉장히 작으면 좋겠죠. 그래야 커런트가 100% 넥스트 스테이지로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Rin이 작아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커런트를 아웃풋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 컨덕턴스 구하라. 그럼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이건 너무 쉬워.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V인분의 뭐 구하는 거예요? V인분의 Iout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이거 보고 이 회로의 트랜스 컨덕턴스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M1에 걸리는 GS1이랑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DS1인 거죠. 그쵸? 얘는 여러분 다름 아닌 뭐예요? 다름 아닌 누구야? GM이지 GM 스몰 GM1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모스펫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스펫의 트랜스 컨덕턴스 걔 GM1이랑 똑같더라. 뭐가? 이 서킷의 GM이. 자,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여태까지는 AV로
볼티지 게인이라는 개념을 썼었는데 이제 만약에 커런트가 아웃풋인 경우에는 라지 GM이라는 트랜스 컨덕턴스를 우리 이제 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에 있어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무슨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V 아웃이라는 거는 I 아웃이랑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여기 V 아웃이 여기 V 아웃이랑 I 아웃이랑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회로를 제가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꾸면은 제가 여기 R 아웃 해갖고 여기 I 아웃이 이렇게 형성돼서 여기 R이 뭔가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방향만 조금 봐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방향을 요렇게 했었는데 여기 책에서는 이 I 아웃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의했을 때 GM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는 걸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여기 회로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노턴 이퀴벌런트 서킷 이거죠. 이거 맞죠?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던 게 내가 만약에 이게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이쪽으로 100% 이게 이렇게 100%다 흘러가지고 결국은 I 아웃이 여기서만 공급되는 거지 여기서는 공급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I 아웃의 개념인 건데 여기 채지는 전압을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기 I 아웃이 있을 때 여기 채지는 전압은 얼마예요? 아무것도 연결 안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V 아웃이 결국 얼마야? I 아웃에다가 R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R이 정확하게 아까 뭐랬어요? R 아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양쪽을 GM으로 나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뭐? AV. 얘가 뭐? V인분의 I 아웃인데 여러분 바로 이게 마이너스 GM이 돼요. 왜요? 왜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제가 이거 방향을 좀 이상하게 써서 그런데 다시 클리어하게 설명하겠습니다. V 아웃이 마이너스 I 요거죠?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죄송해요. V분의 V 아웃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작잖아요. 전압이. 그쵸? 그러니까 V 아웃은 마이너스 I 아웃 곱하기 R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뭐예요? 요걸 양쪽을 VN으로 나눠주시면 A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GM R out 요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면 결국은 볼티지 게인이랑 요걸로 그냥 기억하세요. 볼티지 게인이랑 트랜스 컨덕턴스는 요 R out으로 통해서 서로 관계식이 정해져요. 자, 그래서 V분의 V out은 마이너스 GM R out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스테이지 캐스케이딩 한 거 볼게요. 언제는 GM이 만약에 컨스탄트라면 GM이 여러분 컨스탄트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나 커먼 드레인 앰플리파이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 웬만하면 GM이 컨스탄트 한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모스펫을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GM을 어떻게 바이어스에 갖다 놓으면 GM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조건이에요. GM이 항상 컨스탄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회로가 있는데 GM이 컨스탄트 하지 않은 조건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관계식 보니까 뭐야? AB가 마이너스 GM Rout이네. 그럼 GM이 컨스탄트 하면 Rout에 비례해서 AB가 증가하네? 그쵸? 자, 그럼 이 스테이지 한번 봐봐. 이 스테이지 한번 보니까 내가 Rout을 Rout 이렇게 내가 연결하자마자 서킷 1에다가 서킷 2를 연결하자마자 이렇게 팍 죽어버렸어. 시그널이. 팍 죽어버렸어. 그게 R인분의 Rout 그리고 Rout 있었고 거기다가 AV 곱하기 Vin 이것 때문에 죽은 건데, R 아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R in. 요 텀 때문에 죽은 건데, 제가 요거가 있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100% 전달 못 된 건데, 이게 100%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요 텀 때문에 이렇게 팍 죽어버린 건데 말이야. 내가 저걸 살리겠다, 여러분. 여기 R 아웃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R 아웃 줄이면? 그럼 얘도 덩달아 줄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더 줄어들어요. 잘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R아웃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R아웃을 키우면 자 요렇게 할 수 있어요. R아웃을 키우면 어떻게? R아웃 키우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R아웃은 여기 이거랑 누굴 더 많이 변화시켜요? 당연히 AV를 더 많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그려보면 되지. 자, 첫 번째 왼쪽은 뭐예요? 자, R아웃 대비 뭐 하는 거예요? 이 앞에 텀 그리고 요 뒤에 텀 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텀은 제가 R아웃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R아웃을 줄이겠다고 내가 요거를 늘리겠다고 R아웃을 늘리면 이게 늘어나는데 진짜 GM이 아주 그냥 AV가 아주 제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R아웃을 줄이는 거는 이것만 보고 R아웃을 줄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티지 게인도 같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R아웃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증가하는 텀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증가해요. 얘가 줄어드는 것보다. 그래서 두 개의 곱을 여기 오른쪽에 그리면 오히려 R아웃을 증가시키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언제? 여러분 근데 단 GM이 컨스턴트 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R아웃을 계속 늘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R아웃 늘리면 되게 좋겠네. 근데 뭐는 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제가 바이어스 했을 때 요거 RD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저항을 했을 때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R아웃으로 해갖고 최대한 확보하는 게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잘 전달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R아웃을 왼쪽과 같은 그림에서 RD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벗어날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트레이드오프, 이런 고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지난 강의에서 했었잖아요. 얘도 뭘로 바꾸면 돼요? 얘도 똑같이 커런트 소스로 바꾸거나 얘를 피머스 세츄레이션으로 되도록 바꾸면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두 번째 강의 자료 15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 했었어요. 얘를 볼티지 헤드룸은 좀 확보를 하면서 R아웃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커런트 소스로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커런트 소스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바이어스 된 피모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는 피모스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교수님 R아웃 없애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을 못 하죠. 아예. 그쵸? 그러니까 여기 VDD 있으면은 제가 여기를 이거 아예 연결 안 해버리면 얘를 세츄레이션으로 잡을 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연결해버리면 Vout이 VDD에 꼭 붙어갖고 아예 안 흔들리게 문제가 되는 거고, RD가 이긴 있어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또 개인이 커지는 건 좋은데 여기 볼티지 헤드룸이 있어서 여기 볼티지 라지 시그널에서 여기 볼티지가 확 다운돼갖고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 안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라지 시그널 레벨에서는 그렇게 볼티지 드랍이 크지 않으면서 동시에 R아웃은 크게 확보해줄 수 있는 스위트한 놈이 바로 커런트 소스라고 했고, 요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왼쪽과 같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안 쓰고 드디어 그나마 볼 수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모양인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쓰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굉장히 큰 저항이 보이면서 볼티지 드랍은 굉장히 작은, 볼티지 헤드룸이 굉장히 다운이 덜 되면서 R아웃은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나름의 볼티지 헤드룸과 그 다음에 뭐 사이에 개인의 요 트레이드 오프를 많이 해결한 솔루션이 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욕심나죠? 왜? 요 R아웃 더 개선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R아웃은 여러분 여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있다고 하면 요거 M1이라고 하고 요거 M2라고 하면 R1하고 R2의 패럴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얘랑 둘 다 엄청나게 증가시키면은 내가 이거 전체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즉 R아웃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증가한다면 어떻게? R아웃을 증가하면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볼티지 헤드룸 문제인데, 그것만 잘 해결한다면 내가 여기 R아웃 이렇게 증가해갖고 결국은 굉장히 넥스트 레벨로 전압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아웃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네. 자, 그럼 요거 두 개 확보하는 방법 뭐예요? 이쪽에 스택 달고 이쪽에 스택 달고 여태까지 우리 한 거 캐스코드 스테이지 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R아웃과 볼티지 헤드룸 이슈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V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RON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R02랑 R1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예요? 그러니까 R1하고 R2가 이렇게 그냥 합쳐져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얘는 앞에서 했듯이 1/GM R1 R2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는 ROP는 R4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얘만큼 GM3 R4 더하기 R3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쓰셔야 됩니다. GM2.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패럴럴 하면은 기존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R아웃이 좋아져서 개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볼티지 개인을 여러분 요거 날려서 요것도 날리고 부스팅 된 것만 쓰면 요거 두 개 패럴럴에다가 마이너스 GM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일 때 거의 배웠던 요 RD 그리고 GM 해갖고 여기 마이너스 GMRD로 개인 구했던 요 서킷 있죠? 아무도 이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GMRD가 뭐까지 나왔어요? 스택까지 쓰면은 RD를 이렇게 대체한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R아웃이었고 여기서는 R아웃이 이렇게 커지면서 개인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 골패지 볼티지 트랜스퍼 레이시오는 얘가 커져서 상당히 작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우선이다? 볼티지 게인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더 말씀드렸듯이 볼티지 게인 볼티지 트랜스퍼 하는 레이시오는 여러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다가 뭘 붙여서 소스 팔로워를 붙여서 멀티플 스테이지로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심하라고. 내가 처리했으니까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9.11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요거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고 얘는 아라웃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놓은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위쪽으로도 원래 바이어스 하려고 여기 RD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피머스 하나로 대체했다가 커런트 소스로. 근데 커런트 소스는 이게 더 아라웃이 크니까 이렇게 좀 더 완벽한 커런트 소스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택을 시켰구나. 이런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저 회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9.11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자 저거는 L분의 W 밑에 거 N1, N2 이렇게 썼고 자 M1, N2는 이렇게 30으로 썼고 그 다음 왜 이래 M3, M4는 40으로 썼다. 자 그러면 ID가 전부 다 0.5mAh로 바이어스 했다. 당연하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쭉 흐르는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볼티지 게인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볼티지 게인 어때요? 그냥 하시면 되죠. 여러분 AB가 어떻게 되더라? 얘가 달린 거니까 마이너스 GM1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요 밑에 거 얘가 RON이랑 ROP의 패럴럴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시죠? 자, 근데 RON은 어떻게 되는데? RON은 여러분 아까 어프록시메이션 된 텀 쓸게요. 그래서 GM1 GM2? 자, 어프록시메이션 된 텀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GM2가 RO2, RO1 이렇게 되는 거고 ROP는요 GM3 그래서 RO3, RO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뭘 구해야 돼요? RO3랑 RO4는 어떻게 돼요? 람다 IP 람다 ID 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근데 람다 P가 얼마인지, 람다 N이 얼마인지 다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람다, 요거는 구해보시면 13.3K가 돼요. 여기다가 뭐 넣고, 0.5mA 넣고, 여기다가 뭐 넣고, 얘 넣고, 다음 RO1, RO2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람다 N ID 분의 1로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요는 20K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20K이고, GM3랑 GM3, GM1 뭐 이런 것만 구하시면 되죠. GM1은 어떻게 돼요? GM1은 여러분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항상 많이 써보세요. UNCOX L분의 W VGS-VTH가 있었는데 지금 VGS는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대신에 ID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ID가 0.5mAh가 되도록 VGS랑 L분의 W 이런 거 잘 구했겠지. 자, 그럼 이 VGS는 모르고 VTH도 몰라도 ID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 예를 들면 요거 제곱하고 2분의 1한 게 ID니까 내가 μn COX L분의 W 한 번 더 곱하고 2 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ID를 곱하고 얘를 루트 씌운 거. 요게 바로 GM이랑 똑같았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GM1이랑 GM2까지 구해보시면 577 요거에 마이너스 1. 그쵸? 역수가 되고 GM3랑 GM4는 707 5에 마이너스 1. 역수.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요거 여기다가 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응? 자, 그래서 AV는 여러분 GM1은 577옴 역수 곱하기 얘네들의 패럴럴 해서 총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자 RON은 693 무려 663K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 RD로 이런 그냥 수동 저항으로 ROP 이런 걸로 구현할 수 없어요. 그다음 ROP는 여러분 250K가 나와요. 250K를 여러분 RD를 만약에 이렇게 달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초반에 배웠던 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얘를 250K 썼는데 여기 0.5mAh로 바이어스 한다?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 몇 볼트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볼티지 드랍 얼마나 생겨야 돼요? 불가능해요. 250이랑 0.5 곱해보세요. 125V인데요. 여러분 여기 125V 다운시킬 수 있어요. 3.3V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피머스 스택 하면은. 그럼 여러분 여기는 그나마 썼던 게 1K 이런 거 썼어요. 2K 이런 거 썼었는데 그거 대비 지금 몇 배나 증가한 거예요. 딱 봐도 100배 정도 증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AB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연결 안 됐을 때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렇게 캐스코드를 스테이지를 씀으로써 일단은 저 내부에 나중에 그건 내가 나중에 크게 해줄게. 딴 거 크게 할 테니까 일단 볼티지 게인이 아무것도 연결 안 됐을 때 300이나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캐스코드 없을 때 볼티지 게인 나왔던 거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감개무량한 숫자예요. 이게 바로 캐스코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스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서 R아웃을 확보해서 결국은 게인까지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어서 다음 강의 자료인 커런트 미러를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커런트 미러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또 가져왔어요. 지겹네요 진짜. 이제 지겨울 지경인데 이 커런트 소스 한번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R 아웃을 요렇게 해갖고 요거 대비 오른쪽과 같이 해서 많이 확보했다. 그거 알겠는데 자 이제 우리 요걸 한번 볼게요. 안 보던 거. 뭐 VB1이랑 VB2 어떻게 만들 거예요? 커런트 소스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회로에서 커런트 소스로 동작하기 위한 커런트를 바이어스하기 위해서 커런트 소스 넣기 위한 소자가 진짜 많아요. 특히 아날로그 회로에는 이 커런트 소스로 역할을 하고 있는 엠모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엠모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걔를 커런트 소스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VP 얘를 잡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뭐예요? VB1, VB2 이런 거 다 잡아주는 거 좋겠죠. 여기 특정 아비트러리한 전압으로 그러니까 공급 전압 예를 들면 3.3V인데 그거 말고 중간 전압으로 얘를 적절한 전압으로 잡아줘야 얘가 적절하게 볼티지 드랍도 적어지면서 커런트 소스로 잘 동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전압이 3.3V밖에 없는데 얘로 뭐 여기 전압이 뭐 예를 들면 0.8V 만들어야 되고 여기 0.6V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제일 여러분 잘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한 방법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진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R1이랑 R2가 여러분이 어떤 값으로 정해놓고 여기 VGS, VTH 이런 게 있는데 VTH가 엄청나게 회로가 VTH가 뭐 0.4V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로 만들면 0.4V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VGS를 1V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1V 빼기 0.4V에 계산해서 내가 I1을 만들어서 I1 이거 나오도록 열심히 바이어스 해줬는데 나 0.5V 이래버리면 큰일 나죠. 실제로 칩으로 나왔을 때는 그게 내가 VTH가 0.4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베리에이션이 심해서. 칩이라는 게 여러분 수십 나노, 수백 나노 이 정도 공정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수나노 공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베리에이션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반도체 서킷은. 그리고 R1, R2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를 1V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2.3V, 2.3K 옴 쓰고 여기 1K 옴 써가지고 3.3V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들어도 실제로 회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막 다른 전압으로 바뀌어요. 다른 저항으로 바뀌어서 기껏 맞춰놨더니 바뀌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를 진짜 회로가 너무너무 우연하게 진짜 좋은 공정을 써서 비싸게 돈 들여갖고 썼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내가 1,000원에서 쓴대요. 한겨울에 1,000원에서 써갖고 진짜 마이너스 20도에 갔어요. 근데 누구는 또 어때요? 한여름 대구에서 쓴대요. 그래서 한여름 대구에서 써가지고 40도에서 쓴대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20도일 때나 40도일 때나 둘 다 똑같이 갤럭시 핸드폰 쓰고 있는데 여기 저항 다 바뀌어요. 이게 이 정도 전압 차이면은 이 VTH 생각보다 많이 바뀌거든요. VTH도 많이 바뀌고 R1R2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템퍼레처가 바뀌거나 아니면 공정에서 무슨 베리에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거 갑자기 3.3V가 항상 3.3V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3.3V 안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저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커런트도 바뀌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바뀝니다. 아주 심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VGS, VTH 이런 거 바뀌면 VGS-VTH의 제곱에 비례해서 모스펫의 커런트가 바뀌니 이거 커런트 소스로서의 역할 몽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진짜 회로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놓냐면 그런 베리에이션에 베리에이션을 다 보상하고 베리에이션에 인센시티브하게 커런트를 만들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거를 밴드갭 제네레이션 서킷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밴드갭 레퍼런스 서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밴드갭 레퍼런스 서킷을 통해서 I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그런 여기 바이어스까지 포함해서 커런트 소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웬만한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이나 템퍼레처 베리에이션 혹은 볼티지 베리에이션 들어와도 난 항상 1mA 이렇게 진짜 계속 항상 1mA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A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회로의 단점은 뭔지 알아요? 이 모든 베리에이션을 다 보상하려고 엄청나게 큰 회로가 들어가요. 회로 컴포넌트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모스펫, BJT, 모스펫 한두 개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정교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디바이스를 여기다 갖다 써요. 엄청나게 큰 디바이스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커런트 소스는 진짜 너무 많이 인기가 있는 놈이라서 여기저기 회로에서 다 쓰여야 되는데 그거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얘를 그때그때마다 이 밴드갭 레퍼런스 서킷을 갖다 쓰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얘는 진짜 엄청나게 큰 서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매번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그거 한 번만 만들어줘. 그럼 내가 그거 카피해서 쓸게. 그거 카피해서 쓸게. 자, 그래서 얘를 골든이라고 불러요. 이 골든 정답 있죠. 그 골든 커런트를 만들어 놓고 그 골든 커런트 내가 너 그거 한 번만 만들어줘. 이 전체 칩에서 엄청 여러 군데서 다 쓰지 말고 한 군데서 딱 만들면 그거 카피해서 내가 여러 군데 뿌려줄게. 이 카피어는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울 거야 라는 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저 커런트를 카피하는 개념을 여러분 바로 커런트 미러라고 부르고 그 서킷을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I 레퍼런스 서킷을 받아서 I 카피를 내보내는, 그래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보내는 요 커런트 미러라는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조금 스페시파이 해보자. 어쨌든 그 사용하는 쪽에서 사용처에서 쓰는 커런트 소스로는 제가 모스펫 이렇게 갖다 쓸 거잖아요. 아니면 캐스코드 스테이지 모스펫으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카피된 거는 어쨌든 요렇게는 내보낼 거예요. 요렇게는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내보내서 요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커런트를 아웃풋으로 받는 소자는 당연히 모스펫일 테니까 그거 모스펫 이용해서 아주 플루언트 아주 잘 만들 수 있어. 자, 오케이. 저거는 했어.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자, 레퍼런스라는 저 볼티지 레퍼런스 골든 커런트를 받아서 쟤를 인풋으로 받아서 누가 인풋? 얘가 인풋으로 받아서 얘를 여기 X노드 전압을 만들어주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mA 어떤 커런트면은 이 1mA에 해당하는 여기 1mA를 만들어주도록 하는 그 VX를 생성해내는 회로는 뭐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 VX는 지금 내가 어떤 타겟으로 하는 카피1이 있는데, 일단은 얘가 1mA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1m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I 카피는 결국 I 레퍼런스랑 똑같은 애를 카피하는 거야. 여러분 카피가 그 똑같은 밸류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몇 배라든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커런트 미러링 할 때는 몇 배 이렇게 뻥튀기해서 미러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은 그냥 완전히 똑같다고 해서 제가 이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VX를 어떤 관계식이 만족하도록 VX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 관계식이 만족하도록 iRef를 받아서 얘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하셨던 VX가 들어가서 iRef가 나오는 게 아니고 iRef가 들어가서 VX가 나오는 서킷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커런트가 들어가서 VX가 나오는 겁니다. 요걸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드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항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커런트 들어가서 VX 나오는 거, 잘했어. 근데 뭐야? 아무 전압 아니고 이 전압 말이야. 이 식을 만족하는 전압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식을 그냥 버리고 싶어요? 얘 관계식은 모스펫인데 당연히 모스펫을 어떻게 써야겠죠. 이 관계식은 모스펫의 관계식인데 다름 아닌 모스펫 없이 이거를 구현한다는 건 모스펫 대비 그냥 다른 저항 갖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모스펫은 모스펫인데 얘가 볼티지가 들어가서 커런트 나오는 거 말고 커런트가 들어가서 볼티지가 나오도록 이 모스펫을 잘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커런트를 넣을게요. 커런트 넣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넣는 건 가능하죠. 일로 흘리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에 해당하는 X 전압이 여기 잡혀야 되죠. 그래서 얘 커런트 만족하도록 여기가 X 노드가 그냥 알아서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 모스펫 성향상 그럴 수가 없죠. 얘가 먼저 잡혀서 얘가 나오는 애인데 얘는. 여러분 이거 모스펫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소스 드레인 있고 일로 전류 흘린다고 여기 전압이 알아서 나 그 전압 이렇게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라운드로 잡고 제가 여기 소스 이렇게 흘리면은 커런트 흘리면은 1mA가 흘리면은 얘가 이 노드 전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 커런트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커런트 패스가 흘러더라도 여기 전압이 영향을 안 받잖아요. 여기 목사이드로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컨트롤하는 노드는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커런트를 어느 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일로 커런트에서 일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네, 안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안 들어가는 거 맞는데 여러분 요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 요렇게 하면요. 자, 보세요. 원래 커런트가 1mA가 우리 타겟이에요. 1mA를 넣었어요. 자, 그럼 1mA를 넣었으면 일로 1mA가 100%다 흘러야 되죠. 그쵸? 일로 안 흐르니까요. 게이트는 굉장히 작은 전류를 거의 안 흘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로 1mA가 흘리면 1mA가 흐르면은 요 관계식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세츄레이션이죠, 무조건. 그쵸? 그래서 왜냐면 V 게이트가 V 드레인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VG에서 VT 뺀 거는
무조건 VD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니까 이 식을 갖다 쓰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저 식을 갖다 쓸 건데 제가 1mA가 여기로 흐르게 되면 자, 여기가 우측이 1m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mA가 흐르면서 만약에 제가 1mA를 부었는데 여기 Vx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mA에 해당하는 전압이 예를 들면 제가 0.9V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0.5V면 어떻게 돼요? 0.9V가 아니에요. 아직 0.95V면 어떻게 돼요? 제가 1mA가 흘러갖고 일로 못 흐르잖아요. 얘가 지금 0.5V밖에 아직 안 걸렸다는 거는 얘가 1mA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직 0.5V라는 거는 여기가 0.5V라는 거는 여기로 1mA가 흐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일루는 몇이 흘러요? 예를 들면 일루는 예를 들면 뭐 한 0.5mA 요 정도밖에 못 흐르는 그릇이에요. 0.5V는. 응.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일루 못 흐르니까 일루 전압이 막 흘러 들어가려고 전류가 막 흘러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일루 못 흐르잖아요. 그쵸? 일루 못 흐르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0.5mA가 여기 Vx가 여기 0.5mA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안 흘러? 일루 전류를 못 흘려? 그럼 못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일루 못 흐르면 여기 0.5mA 여기 1mA 이렇게 커런트 미스매치가 생기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얘가 0.5V여서 여기 전압이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전압 증가해야죠. 여기 전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차지를 막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0.5mA, 1mA면 여기 차지가 점점 증가해요. 전압이 증가해요. 그래서 점점 증가해서 어느 때까지? 여기 1mA가 여기로 다 흘러 들어갈 때까지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전압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도록 Vx가 증가해서 Vx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얘 1mA에 따라서 여기 전압을 정하는 커런트를 받아서 볼티지를 정하는 소자 맞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한 적인데 다이오드 커넥티드라고 부르고요. 모스펫 얘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 위치에다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퍼런스 전압을 받아서 여기 Vx가 정해지고 Vx를 받아서 요 I 카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I 레퍼런스에 의해서 Vx가 정해졌어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그 Vx 정해진 걸로 I 카피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 이 관계식 성립하고 여기서는 이 관계식 성립하죠. 여기 Vx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비교해보면 그냥 이거 연립하지도 말고 그냥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카피랑 I 레프는 Vx를 동시에 둘이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뭐만 달라요? 요것만 다르죠?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죠? COX도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카피랑 I 레프는 뭐의 비율로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정해지는 레퍼런스 커런트예요. 누군가 잘 만들어준 커런트예요. 여러분 밴드갭 제너레이션 서킷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 받아서 커런트 미러링해서 요런 레이시오로 I 카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L분의 W는 누가 정하는 건데? 서킷 디자이너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밴드갭 레퍼런스 서킷이 있어서 야, 내가 지금 1mA에 있으니까 너 2mA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 가져가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L분의 W를 10을 쓰고 여기다가 L분의 W 얼마 쓰면? 20을 쓰면. 그쵸? 그러면 커런트를 내가 2mA가 여기 흐르도록 가져갈 수가 있어요. 대신 중요한 건 뭐다? 여기가 반드시 세츄레이션으로 동작하는지 그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외부의 조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그것만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커런트 미러를 구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비교해보면 이식 비교해보면 커런트 미러 된다는 거 요거 자세히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 I 레퍼런스니까 VX 알아서 잡히겠지. 여러분 저 VX 절대 알아서 안 잡힙니다. 사실 얘는 채널레스 모듈레이션도 있고 여태까지 채널레스 모듈레이션 무시했지만 채널레스 모듈레이션 있어서 제가 여기 1mA 걸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VGS가 0.5V 그냥 이니셜리 잡혀 있으면 1mA를 얘가 0.5V가 높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누구한테도 연결되지 않은 외부에 아무한테도 연결되지 않은 노드로 저렇게 커런트 미러링을 하면은 X 노드가 아무한테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플로팅 노드이기 때문에 쟤는 무슨 전압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iCopy가 생성이 안 된다. 무슨 값으로 갈지도 몰라요. iCopy 역시. VX가 뭔지 뭘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 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회로에서 이렇게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X노드 제어할 수 있어요? 못 제어해요. 여러분 X노드를 어떤 값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쟤는 그냥 진짜 운명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저거는 제대로 카피를 만들 수 없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소스 팔로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스 팔로워를 내가 요 커런트 소스로 바이어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0.3mA 레퍼런스 전압이 있어요. 얘들아 0.3mA 레퍼런스 전압 있어. 이거 가져가. 그러면 요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I1 얘는 뭘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때 얘는 또 뭘로 구현하시면 돼요? 똑같은 게이트를 잡아서 L분의 W가 3분의 2가 되도록 하고 하나는 L분의 W가 얼마가 되도록 하고 3분의 5가 되도록 하면서 저거를 구현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0.2mA와 0.5mA 가져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저거 뭐 어렵나요? LVW 아무거나 2배, 3배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서 쓰셔야 되죠? 여기 다이오드 커넥션 해서 쓰시고, 얘가 예를 들면 3 L분의 W예요. 그럼 얘는 얼마? 2 L분의 W예요. 얘는 얼마? 5 L분의 W예요. 하도록 해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V in 1, V in 2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도록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9장을 끝내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10장을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